자, 식물의 광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광수용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수용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청색광을 수용하는 크립토크롬, 그 다음에 자외선 광수용체, 그죠? 그 다음에 적색광을 받아들이는 파이토크롬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낮과 밤의 상대적인 길이를 인식하는 데 사용된 수용체는 파이토크롬이라고 해요. 파이토크롬.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어떤 밤과 낮의 길이가 조절이 되고 그 길이의 어떤 변화량을 인식해서 식물의 개화가 조절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파이토크롬이 빛을 받으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따져볼 텐데, 그게 이제 전환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광전환성. 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파이토크롬의 광전환성. 그래서 660 나노미터가 레드고, 레드 빛입니다. 레드고.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가 이제 근적외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파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R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얘는 FR이라고 이제 표현했어. FR.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흡수하면 불활성화된 형태인 PR 형태가 된다고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이 PR 폼이죠. PR 폼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스폼입니다. 시스폼. 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같이 붙어 있는 시스폼이 되고,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제 트랜스폼이 돼요. 트랜스폼이 되는데, 자, 시스폼에 있는 파이토크롬에다가 적색광이죠. 660 나노미터인 적색광을 쏘면, 얘가 이제 전환한단 말이야. 전환성이 있어요. 적색광을 쏘면 PF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FR에다가 파레드 700 나노미터의 파정을 쏘면 다시 이제 이렇게 근저외광을 쏘면 PR이 되는 거예요. 즉 PFR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레드 값이 없는, 즉 어둠 속에는 레드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빛에는 레드 값이 강하니까 어둠 속에는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일부가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거나 PFR이 PR 폼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얘는 불안정한 상태니까 안정화된 PR 폼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광 전환성 때문에 광 주기를 인식한다. 낮과 밤의 길이를 인식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광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낮과 밤의 길이를 이제 반응한다는 건데, 이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어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 이제 단일식물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낮의 길이가 특정 길이보다 짧을 때 꽃이 피면 단일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14시간보다 짧아진 꽃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었을 때, 그러니까 장일은 낮의 길이가 길었을 때, 특정 길이보다 그리고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어떤 특정한 기준선보다 짧을 때 피는 거고, 장일은 길 때 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독고마리 이런 애들은 다 가을에 피죠. 가을에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단일식물이고, 시금치, 상추, 붓꽃은 이제 초여름에 거의 꽃이 피는데,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 때 장일식물입니다. 장일식물, 단일식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여긴 중일식물이 나왔죠. 길이가 같아질 때 꽃이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머랑 보노가 이제 단일식물인 독고마리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요 패턴은 우리가 이제 낮의 임계 길이죠. 일정한 시간 주기. 낮의 임계 길이를 봤을 때, 당연히 얘는 개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도꼬마리는 단일 식물인데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지금 낮의 길이가 엄청 기네요. 그죠? 여기를 초과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될 것이고. 낮의 길이가 이만큼이네. 요거를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개화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보죠. 여기. 이게 뭐예요?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적색광이니까 레드죠. 레드의 빛을 비춰주면 개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레드니까 낮의 길이가 더 길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섬광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섬광을 비춰주면 개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거죠. 요 가운데 거 개화하는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개화하는 조건에서 밤에 여러 파트의 어떤 섬광을 비춰준 거예요. 자, 먼저 레드, 그 다음에 파레드. 그래서 레드를 비춰주고 좀 지나서 파레드를 비춰주니까 개화를 했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드로 끝나면 개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파레드로 끝나면 개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화의 조건에서 단일 식물은 PFR의 농도를 인지한 거야. 이 농도의 어떤 변화의 값에 의해서 PFR의 농도 변화의 어떤 값을 인지해서 꽃을 피는 거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파레드를 비춰주면 PFR이 다 뭘로 바뀝니까? PR로 바뀌죠. 그만큼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PFR이 농도가 낮아지거든. 다 PR로 바뀌니까. 그래서 꽃이 핀 거고, 얘는 마지막에 레드를 비춰주니까 오히려 레드를 비춰주면 이렇게 되죠. PR이 PFR로 가니까. PFR이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낮의 길이가 길구나라고 도꼬마리는 인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지막 섬광의 파장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도꼬마리 실험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PFR의 형태의 파이크롬은 불안정하므로 암 주기가 되면 PFR로 바뀌거나 분해됩니다. 따라서 PRFR형이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면 꽃이 펴요. 단일 식물은. 이 도꼬마리처럼 꽃눈을 형성하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이제 장일 식물이 이제 꽃눈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자, 낮의 길이에 따라서 꽃눈의 형성이 위한 세포의 반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일장의 자극이 주어지면 파이토크롬은 다 PFR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PFR의 양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에 따라서 신호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PFR의 농도가 낮아질 때 이 파이토크롬이 낮아질 때 DNA에서 mRNA로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꽃눈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체관을 타고 그다음에 줄기 끝에서 또다시 이제 DNA, mRNA 효소의 과정에 의해서 꽃눈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꽃봉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의 자극으로 잎에서 시작하는 거야. 잎에서 개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에 의한 특수한 mRNA가 형성되고 효소가 만들어지면 체관을 따라서 꽃눈 형성 호르몬이 이제 결국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체관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진다. 자, 결국은 PFR의 농도가 일장의 길이, 낮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추씨의 발화, 즉 종자의 발화에도 파이토크롬이 이제 관여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토크롬은 종자 발현도 관여한다. 상추씨의 빛을 비추면 상추씨가 PFR 형태가 PR 형태가 PFR로 바뀌었다. 이 말은 레드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의 반응이 일어나서 발화가 일어나. 근데 적색광을 받는 상추에다가 다시 근적외광, 그쵸? 어둠의 시기에 발견되는 근적외광을 쏘면 당연히 PFR 형태가 감소하겠죠. PR 형태로 전환되니까. 즉 PR 형태가 더 많으면 발화는 억제되는 겁니다. 발화가 억제되려면 PR 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이토크롬의 어떤 광주기성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꽃눈이 형성되기도 하고 발화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받았을 때 세포막에 존재하는 파이토크롬 형태는 뭐예요? 그렇죠. PFR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고, 파이토크롬의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설명하시고, 파이토크롬은 광 전환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색광을 이제 받을 건데, 적색광인데 이제 적색광이냐 근적색광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폼이 이제 시스폼이냐 트랜스폼이냐로 나눠졌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꽃눈의 형성에 관여하죠. 개화 꽃눈의 형성에 관여하고, 하나는 발화, 그렇죠? 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